여기서 빵 냄새가 나는데. 비에 젖은 노인이 텅 빈 공장 앞에서 허공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차가운 빗줄기가 그의 하얀 머리카락을 가차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울퉁불퉁 올라와 있었고 그 손은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 수색이 3주째 계속되고 있다는 대기업 회장, 그가 바로 이 노인이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천억대 자산가가 왜 폐허가 된 공장 앞에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떨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비를 맞고 있는 노인이 안쓰러워 제 점퍼를 벗어 덮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노인이 제 손을 붙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한 사람의 잃어버린 기억과 빵 한 조각에 담긴 일생, 그리고 새벽의 기적 같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수무강하세요.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트럭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내는 소리만이 고요한 도로에 울려 퍼졌죠. 저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첫 배송지인 동부공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0년째 같은 코스,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눈 감고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트럭을 세우고 뒷칸에서 박스를 내리려는데 빗속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장 담벼락 아래 작은 벤치였어요. 평소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거기 누군가 앉아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니 할아버지 한 분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고 얇은 남방 셔츠는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죠. 마치 빗속에 버려진 것처럼, 아니 스스로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른 척 지나가야 하나 아니면 다가가야 하나. 하지만 제 발은 이미 할아버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이 근처에 빵 냄새가 났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새벽 공단에서 빵 냄새가 난리 없었죠. 그저 젖은 아스팔트와 공장 특유의 기름 냄새만 날 뿐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계시면 감기 걸리세요. 집이 어디신지. 할아버지는 대답 없이 다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트럭으로 달려가 좌석에 있던 작업용 점퍼를 가져왔어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비를 맞기엔 충분했죠. 할아버지의 어깨에 점퍼를 덮어드리면서 그의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유난히 두꺼웠어요. 그리고 손등과 손목 부근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켈로이드처럼 도톨도톨 올라온 흉터였죠. 무언가 뜨거운 것을 오랫동안 다뤘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빵 냄새. 아침마다 났는데 할아버지는 또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더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그 냄새를 찾아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 냄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5시 10분. 첫 배송 마감까지 20분 남았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서둘렀을 텐데 오늘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경찰에 연락을. 아니야, 괜찮아.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어요. 텅 비어 있으면서도 무언가로 가득 찬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으면서도 이미 체념한 듯한 그런 눈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옆에 잠시 앉았어요. 비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제 작업복도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했죠. 저도 빵 냄새 좋아해요. 새벽에 제과점 앞 지나갈 때면 일부러 창문을 내리곤 하죠.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웃으려고 했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으니까요. 트럭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맞다. 배송 시간이었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비 맞고 계시면 안 돼요. 이 점퍼라도 꼭 입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점퍼를 여미었습니다. 그 모습이 왜인지 어린아이 같아 보였어요. 저는 트럭으로 뛰어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데 룸미러에 비친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점퍼를 입은 채로 빗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 이미 모든 걸 놓아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배송을 하는 내내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특히 그가 말했던 빵 냄새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빵 냄새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 말을 할 때 그렇게 간절해 보였을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그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말이죠. 두꺼운 손가락 마디, 화상 자국, 그리고 빵 냄새를 찾는 간절한 목소리. 이 모든 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 다시 그 길을 지나게 될 텐데 그 할아버지가 또 거기 있을까요? 아니,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왜인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가 찾는 빵 냄새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점퍼를 입은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실지, 따뜻한 곳에서 쉬고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확신했습니다. 내일 새벽 그는 분명 다시 그 벤치에 있을 거라고요.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어요. 트럭을 운전하면서도 자꾸만 어제 그 벤치가 떠올랐죠.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조수석에 놓인 보온병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집에서 급하게 타온 인스턴트 커피였어요. 2잔 분량이었죠. 동부공단 입구에 들어서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코너를 돌아 공장 담벼락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그 벤치에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앉아 계신 할아버지를요. 이번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죠. 할아버지는 제가 어제 드린 점퍼를 여전히 입고 있었어요. 너무 커서 소매가 손끝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린아이가 어른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트럭을 세우고 보온병을 들고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어제보다는 눈빛이 맑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밤새 여기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보온병 뚜껑을 열어 커피를 따라 건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뚜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거 드셔야죠.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할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따뜻하네. 아침이 따뜻하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으면 커피 한 잔에 이렇게 감격할까요?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배송 시간 따위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어제 편의점에서 산 봉지빵을 꺼냈습니다. 크림빵이었죠. 할아버지께 건네자 봉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인 것처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봉지를 뜯자 달콤한 빵 냄새가 퍼졌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눈을 감고 깊게 냄새를 들이마셨죠. 그리고는 빵을 한 조각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었어요. 이 빵은 예전 그 맛이 아니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웃으며 물었죠. 맛평가 전문가세요? 빵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빵을 또 한 조각 떼어 들고는 유심히 살펴봤어요. 반죽결을 보고 냄새를 맡고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기도 했죠.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크림이 너무 달아. 밀가루도 싸구려고. 발효도 제대로 안 됐어.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편의점 봉지빵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할아버지의 말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냥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빵 만드는 일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은 계속 빵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죽을 확인하는 것처럼 손가락 끝으로 빵의 탄력을 재고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죠.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을 잊어버렸어. 할아버지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않은 그저 사실을 말하는 듯한 목소리였죠. 이름도 집도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이상하지. 빵 냄새는 기억나. 아침마다 났던 그 냄새. 할아버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중얼거렸어요. 한결 같아야 했는데.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결? 사람 이름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 할아버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한결같아야 했다고, 한결같이 만들어야 했다고. 한결이 누구예요, 할아버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거였어. 아주 중요한.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의 절망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은 커피를 따라드렸죠.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커피의 온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멀리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예요? 제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젊은이가 바쁠 텐데. 저도 어차피 이 시간에 여기 오니까요. 내일은 따뜻한 빵 가져올게요. 진짜 맛있는 걸로요.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전체가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 미소가 어찌나 순수하던지 저도 모르게 같이 웃고 있었죠. 트럭으로 돌아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등이 조금 더 고다졌고 고개도 들고 있었죠. 마치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날부터 저와 할아버지의 새벽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요. 저는 커피와 빵을 가져갔고 할아버지는 그 맛을 평가했죠. 처음엔 그저 안쓰러워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저도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빵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떤 빵은 너무 달고, 어떤 빵은 발효가 부족하고, 어떤 빵은 버터가 모자라고. 할아버지의 평가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빵만 만들어 온 사람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할아버지는 누구일까? 왜 여기서 빵 냄새를 찾고 있을까? 그리고 왜 한결같아야 한다고 계속 말하는 걸까? 그날도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과점에서 직접 산 단팥빵이었죠. 할아버지는 빵을 한 입 베어 물더니 갑자기 동작을 멈췄어요. 이 팥은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빵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입술도 파르르 떨렸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 맛이야. 이 맛. 내가 만들던. 할아버지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대신 빵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은 것처럼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빵과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인연의 실타래가 풀릴 거라고요. 그날 새벽은 유난히 춥고 어두웠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탓인지 공장 불빛도 아직 많이 켜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드린 점퍼깃을 세우고 앉아 있었죠. 멀리서 봐도 추위에 움츠러든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오늘은 보온 도시락통에 따뜻한 팥죽을 담아왔어요. 어제 집에서 직접 끓인 거였죠. 할아버지께서 팥에 유난히 반응하는 걸 봤으니까요. 도시락을 건네자 할아버지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이건 팥죽이네.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새벽 공기에 퍼졌어요.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먼저 눈을 감고 깊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나 평화로워서 저는 잠시 숨을 죽였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은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음미하듯 삼키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새알심이 적당하고 팥도 잘 삶았네. 설탕도 과하지 않고. 그때였습니다. 공장 정문에서 경비 아저씨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택배 기사님, 매일 수고 많으시네요. 경비 아저씨는 할아버지를 힐끗 보더니 저를 조금 떨어진 곳으로 불렀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며칠째 저 할아버지 보이던데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외로운 사람일 뿐이었어요. 경비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고는 연기를 한 모금 내뿜으며 말했어요. 이상한 우연이네요. 옛날에 이 공장 창업주도 저 자리를 좋아했거든요. 창업주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한결제과 아시죠?
그 회사 본사가 원래 여기였어요. 지금은 강남으로 옮겼지만 창업주 어르신이 새벽마다 저 벤치에 앉아서 직원들이랑 아침 빵 나누는 게 습관이었죠. 80 넘어서까지도 그러셨대요. 한결제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계속 중얼거리던 그 단어 한결. 설마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경비 아저씨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정문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쨌든 조심하세요. 다치기라도 하면 곤란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멀어진 뒤 저는 다시 할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팥죽을 다 비운 빈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뚜껑 안쪽까지 깨끗이 긁어먹은 흔적이 보였죠. 맛있으셨어요? 응. 오랜만에 제대로 된 팥죽을 먹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비 아저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결제과 창업주, 저 벤치, 아침 빵 나누기. 모든 게 너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한결제과를 검색했어요. 대기업 제과 회사였죠. 전국에 매장이 있고 편의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브랜드였습니다. 회사 연역을 찾아봤어요. 1975년 작은 빵집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이 됐다고 적혀 있었죠. 창업주 이름을 검색하려던 순간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한결제과 창업주 한도윤 회장, 실종 3주째. 경찰과 가족들이 전국을 수색 중입니다. 화면에 나온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어요. 매일 아침 제가 만나는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눈매도 코도 입술 주름까지 똑같았어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87세의 한도윤 회장이 3주 전 요양병원에서 사라졌다고 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지만 거동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죠. 가족들이 1,000만 원의 사례금까지 내걸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 자막이 지나갔습니다. 한도윤 회장이 가장 좋아하던 빵, 단팥빵. 회사 철학, 한결같은 맛. 첫 공장 위치, 동부공단.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정말 한결제과 창업주였습니다. 기억을 잃고 헤매다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처음 빵을 만들던 그 장소로 돌아온 거였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들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평화로운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벤치에 앉아 팥죽을 먹으며 행복해하던 모습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따뜻한 단팥빵이 있었어요. 제과점에서 가장 비싼 걸로 샀죠.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얼굴색도 창백해 보였죠. 할아버지, 오늘 몸이 안 좋으세요?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어요. 초점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았죠. 피곤해. 그냥 피곤해. 저는 단팥빵을 꺼내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봉지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뜯었습니다. 빵을 한 입 베어 물자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빵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고
입술도 파르르 떨렸죠. 이 맛이야. 내가 처음 만들었던 그 맛. 할아버지는 빵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오래 잃어버린 아이를 되찾은 것처럼 그렇게 꼭 안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찾아주고 싶었어요.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빵 냄새, 그 기억을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경찰 신고 앱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평생 반죽을 치대며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어요. 고마워, 젊은이. 덕분에 따뜻했어. 그 한마디에 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딱 하루만 더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이 벤치에서 자신이 시작한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쉴 수 있도록. 그날 밤 저는 편의점이 아닌 한결제과 본사 직영점을 찾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 영업하는 곳이었어요. 매장에 들어서자 달콤한 빵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진열대에는 수십 가지 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팥빵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한결제과 단팥빵, 창업주의 첫 레시피라고 적힌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팥빵을 5개 샀습니다. 따뜻한 걸로 달라고 했더니 점원이 방금 나온 거라며 조심스럽게 봉지에 담아줬어요. 봉지를 받아들자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산 것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묵직한 무게감부터가 달랐죠.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벤치에서 졸고 계셨어요. 고개를 숙인 채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있었는데 마치 기도하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눈을 떴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저를 알아보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오늘도 왔구나, 젊은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쉬어 있었습니다. 기침도 가끔 했어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계속 밖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았죠. 저는 따뜻한 단팥빵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방금 한결제과 본사 직영점에서 사온 거예요. 한결제과라는 이름을 듣자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를 기억하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봉지를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윤기나는 갈색빵 표면에 참깨가 박혀 있었죠. 할아버지는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반으로 찢었어요. 찢는 순간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팥 냄새가 퍼졌습니다. 속이 꽉 찬 팥황금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팥을 조금 떼어내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더니 팥을 천천히 씹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떠올리려는 것처럼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죠. 팥이 달기만 하네. 할아버지는 눈을 떴습니다. 실망감이 가득한 눈이었어요. 다시 한번 팥을 맛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팥은 거짓말하면 안 돼. 달기만 한 건 단팥이 아니야. 그 말이 너무 단호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마치 평생의 신념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빵을 내려놓고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단팥은 말이야. 단맛 속에도 팥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야 해. 고소하면서도 약간 떫은 맛, 그리고 은은한 구수함. 그게 다 어우러져야 진짜 단팥이지. 저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제과 전문가도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팥을 삶을 때도 정성이 필요해. 첫 물은 버리고 두 번째 물에 삶 때 너무 오래 삶으면 팥이 죽어버려. 살아있는 팥으로 만들어야 빵도 살아있지. 할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무언가를 젓는 듯 움직였습니다. 팥을 저어가며 삶는 동작 같았어요. 근육이 기억하는 움직임이었죠. 설탕도 한 번에 넣으면 안 돼.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맛을 봐야 해. 팥이 설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넣어야 하거든. 저는 넋을 놓고 듣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경험이었죠. 할아버지는 다시 빵을 들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 빵도 나쁘진 않아. 하지만 할아버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내가 만들던 그 맛은 아니야.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난 분명 빵을 만들었어. 이 손으로.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화상 자국과 굳은 살로 가득한 손이었죠.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말했어요. 이 손이 기억해. 반죽 치는 느낌, 오븐 온도 확인하는 감각, 빵이 구워지는 타이밍. 다 기억해.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몸은 기억하는 장인의 모습이 너무 슬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단팥빵은 어떤 맛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직한 맛이었어. 비싸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먹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맛. 아침에 하나 먹으면 하루가 든든해지는 그런 빵.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은 빵을 하나 더 꺼내 할아버지께 건넸어요. 그래도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번엔 작게 한 입씩 뜯어 먹었어요. 씹을 때마다 뭔가를 평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반죽은 괜찮네. 발효도 적당하고.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아. 뭘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아, 맞다. 사랑이야. 빵에는 만드는 사람의 사랑이 들어가야 해. 그게 없으면 그냥 밀가루 덩어리일 뿐이지.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이 들어간 빵이라니. 너무 추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이해가 됐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저도 배송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일어서려는데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고마워, 젊은이. 덕분에 오랜만에 진짜 빵 이야기를 했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손이 만들었을 수많은 빵들, 그 빵을 먹고 행복해했을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트럭으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남은 빵을 들고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할아버지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며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됐고 가족들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한 그 정직한 단팥빵, 사랑이 들어간 빵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어디선가 분명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기억하시는 그 맛이. 그날 저는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소형 반죽 키트였어요. 밀가루, 이스트, 설탕, 소금이 작은 통에 담겨 있었고 반죽 그릇과 주걱도 들어 있었죠. 트럭 뒷칸에 실으면서도
이게 맞는 선택인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반죽을 치대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던 게 자꾸 떠올랐어요. 새벽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손끝이 시려웠어요. 할아버지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준 점퍼 속에 두 손을 넣고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자 눈을 떴는데 평소보다 맑은 눈빛이었어요. 젊은이, 오늘은 일찍 왔네. 저는 반죽 키트가 든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궁금한 듯 상자를 쳐다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할아버지, 한번 직접 만져보실래요? 반죽이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자를 열어 밀가루 봉지를 꺼내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봉지를 만지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을 감고 봉지를 꾹꾹 눌러보더니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죠. 중력분이네. 빵 만들기 좋은 밀가루야. 저는 놀랐습니다. 봉지만 만지고도 밀가루 종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할아버지는 봉지를 뜯어 손바닥에 밀가루를 조금 부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밀가루를 비비면서 감촉을 확인했죠. 습도가 적당하고 입자도 고와. 좋은 밀가루네. 저는 반죽 그릇을 꺼내 벤치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이 든 보온병을 꺼냈어요. 집에서 미리 데워온 거였죠. 할아버지는 그릇을 보더니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등이 곧게 펴지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스트를 먼저 풀어야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마치 수업하는 선생님 같았어요. 이스트 봉지를 뜯어 물에 넣고 설탕을 한 꼬집 넣었죠. 그리고는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매일 하던 일처럼 보였어요. 이스트는 살아있는 거야. 너무 뜨거운 물에 넣으면 죽고 너무 찬 물에 넣으면 잠들어 버려. 딱 체온 정도가 좋지. 할아버지는 이스트 물을 한쪽에 놓고 밀가루를 그릇에 부었습니다. 가운데를 움푹 파더니 그 안에 이스트 물을 조금씩 부었어요. 그리고는 손으로 섞기 시작했죠. 처음엔 멍하니 있다가 어느새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와 물이 섞이면서 반죽이 되어가는 과정을 할아버지의 손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손목을 돌리고 손바닥으로 누르고 손가락으로 접는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아니, 행복해 보였어요. 반죽이 점점 매끄러워지고 탄력이 생기기 시작했죠. 반죽은 말이야, 치대는 게 아니라 달래는 거야. 너무 세게 하면 반죽이 상하고 너무 약하면 글루텐이 안 생겨. 딱 적당한 힘으로 리듬을 타면서 할아버지의 손이 리듬을 타며 움직였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반죽을 접고 돌리고 누르는 동작이 반복됐죠. 그러다가 갑자기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반죽을 만지던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 앞에서 한참 바라봤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내 손이 아직 살아있네. 그 한마디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반복했을 그 동작을 손의 근육과 관절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다시 반죽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부드럽게, 더 정성스럽게요. 마치 오래 못 본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죽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이 느낌이야. 이 탄력, 이 온도, 이 향기. 다 기억나.
할아버지는 반죽을 들어 올렸습니다. 늘어나는 반죽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햇살이 반죽 사이로 비쳐 반투명하게 빛났죠. 글루텐 막이 잘 형성됐네. 이제 발효시키면 돼. 저는 준비해온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반죽을 봉지에 넣고 공기를 풀어 넣었어요. 그리고는 봉지를 묶어 품에 안았습니다. 체온으로 발효시키는 거야. 옛날엔 다들 이렇게 했지. 할아버지는 반죽 봉지를 안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마치 아기를 아는 것처럼 조심스럽게요. 가끔 봉지를 들어 확인하며 중얼거렸죠. 조금 더 부풀어야 해. 30분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는 봉지를 열어 반죽을 꺼냈습니다. 2배로 부푼 반죽이었어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딱 좋아. 이제 이걸로 빵을 만들면. 할아버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오븐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순간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내 반죽을 작게 떼어 동그랗게 빚기 시작했습니다. 오븐이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라도 만질 수 있으니. 할아버지는 조그만 반죽 덩어리들을 일렬로 놓았습니다. 마치 작은 아이들을 줄 세운 것처럼요. 그리고는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는 단팥빵, 너는 크림빵, 너는 소보로빵. 각각의 빵에 이름을 붙여주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할아버지의 하얀 머리와 반죽들을 비췄어요. 할아버지는 반죽 하나를 들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빛이 통과하는 게 보이지? 좋은 반죽은 빛을 머금어. 저는 할아버지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평생을 빵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잠시나마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내일은 제가 휴대용 오븐 가져올게요. 진짜 빵을 구워봐요.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감사와 기대가 가득했어요. 정말 빵을 구울 수 있을까? 그럼요.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빵,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전체가 기쁨으로 빛났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내가 반죽을 살렸어. 내 손을 다시 살려줬어. 저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밀가루 냄새가 났어요. 오랜만에 맡는 진짜 장인의 손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고 기침도 잦아졌어요. 무엇보다 오늘 반죽을 만지며 행복해하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젠 돌아갈 곳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컴퓨터를 켜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 제가 건넨 커피를 마시는 모습, 반죽을 만지며 미소 짓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실종자 제보 게시판을 찾았습니다. 한도윤 회장 실종 건이 최상단에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과 함께 상세한 인상착의가 적혀 있었죠. 키 172cm, 백발, 오른손 등의 화상 흉터,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영상 파일을 첨부하고 제보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동부공단 구 한결제과 공장 터, 매일 새벽 5시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계속 고민됐죠. 제보하기 버튼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내가 반죽을 살렸다고, 내 손을 다시 살려줬다고. 그 말에 담긴 진심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클릭했습니다. 제보가 접수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아마 내일이면 경찰이 올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가족품으로 돌아가겠죠. 새벽 2시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서였어요. 제보 내용을 확인했고 새벽에 출동할 거라고 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연락했다고 했죠. 저는 동행하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놀라시지 않도록 제가 먼저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단팥빵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어제 약속한 휴대용 오븐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대신 가장 맛있다는 빵집에 각 구운 빵을 샀죠. 공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 2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경찰관 2명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한도윤 회장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눈가가 아버지와 닮아 있었어요. 제보해 주신 분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주 동안 얼마나 애타게 찾았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벤치 쪽을 가리켰어요. 저쪽에 계실 거예요. 제가 먼저 가서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여러 사람이 오면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천천히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역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따라 더 작아 보였습니다. 점퍼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더 일찍 왔구나.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어요. 할아버지는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네. 내 얼굴이. 역시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이 찾고 계세요. 많이 걱정하고 계시대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를 기억하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 나한테 가족이 있나? 네, 있어요. 아들이 저기 와 계세요. 만나보실래요? 할아버지는 벤치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죠. 그중 중년 남성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기도 한 묘한 표정이었죠. 아버지, 저예요. 준호예요. 아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가만히 있었어요. 아들이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만졌어요. 너, 내 아들, 내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어요. 서로를 완전히 알아보지는 못해도 무언가 연결된 느낌은 있는 것 같았죠.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먼저 받으셔야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젊은이, 나 정말 가야 하나? 그 물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네, 가셔야 해요. 하지만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찾아뵐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벤치에서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는 걸 아들이 부축했죠. 걸어가면서도
할아버지는 계속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벤치를 바라보고 저를 바라봤어요. 경찰차에 타기 전 할아버지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반죽을 살렸어. 잊지 마. 저는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차 안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경찰차가 출발했고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죠. 아들이 남아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뭘 하셨는지 들어도 될까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을 들려줬습니다. 빵 이야기, 반죽 이야기, 한결같아야 한다는 말. 아들은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훔쳤어요.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으셨는데 회사 일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첫 공장이 여기였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찾아오신 것 같아요. 아들이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도윤 회장이 흰 모자를 쓰고 빵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아버지가 처음 만드신 단팥빵이에요. 지금도 그 레시피 그대로 만들고 있죠. 저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찾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자신이 처음 만들었던 그 빵, 그 시절, 그 열정이었어요. 아버지 상태가 좋아지면 연락드릴게요. 아버지도 분명 당신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들이 떠나고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햇살이 빈 벤치를 비췄죠. 할아버지께서 앉으셨던 자리가 아직도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단팥빵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팥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직한 맛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난 뒤로 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동부공단을 지나갔지만 빈 벤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준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죠. 택배기사님,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데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주소를 받아 적고 퇴근 후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대학병원 VIP 병동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났죠.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갑자기 긴장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완전히 잊으셨을까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준호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침대에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깨끗한 병원복을 입고 수액을 맞고 있었죠. 얼굴색은 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들어 저를 가리켰어요. 아, 젊은이. 빵 가져다 준 젊은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안도하면서 할아버지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힘은 약했지만 온기는 여전했어요.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준호 씨가 의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앉아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병원 침대가 조금 올라와 있어서 할아버지는 반쯤 앉은 자세였죠.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약도 먹고 밥도 잘 먹고 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전보다 또렷했습니다. 준호 씨가 옆에서 설명했어요. 치매 증상이 많이 호전됐어요. 약물 치료가 잘 듣고 있대요. 가족들 얼굴도 다 기억하시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팔수는 넘어 보이는 고운 얼굴의 할머니였어요. 과일이 담긴 봉지를 들고 계셨죠. 어머, 손님이 오셨네요. 할머니가 저를 보고 인사하셨습니다. 준호 씨가 저를 소개했어요. 아버지를 도와주신 택배기사님이세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영감이 살아 돌아온 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받을 일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젊은이가 매일 아침 빵이랑 커피 가져다 줬어. 그리고 반죽도 만지게 해줬지.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반죽 만질 때 뭔가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 손이 기억하더라고. 준호 씨가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첫 빵집 열었을 때 이야기 많이 하세요. 새벽마다 반죽 치고 오븐에 불 떼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준호 씨가 서랍을 열자 작은 액자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죠. 이게 우리 첫 가게야. 사진 속에는 작은 빵집이 있었습니다. 한결제과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그 앞에 젊은 부부가 서 있었죠.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습니다. 그때는 가게가 이것뿐이었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빵 만들고, 낮에는 팔고, 밤에는 다음날 준비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지. 할아버지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눈빛이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만든 단팥빵이 대박 났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 서서 사갔죠.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가져다 준 단팥빵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어. 내가 추구했던 맛이 뭐였는지. 그런데 알겠더라고. 뭐였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소박함이야. 화려하지 않아도 비싸지 않아도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소박한 맛. 그게 진짜 빵이지.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약을 가져다 줬어요. 할아버지가 약을 먹는 동안 준호 씨가 저에게 귓속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시면 옛날 공장 자리에 작은 제빵소를 열어드리려고요. 취미로라도 빵을 만드실 수 있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반죽을 만지고 빵 냄새를 맡으며 행복해 하실 모습이 그려졌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창으로 노을이 들어왔어요. 붉은 빛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비췄죠.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일어서자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젊은이가 나를 살렸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스스로 돌아오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젊은이 없었으면 난 그 벤치에서 그냥 사라졌을 거야. 커피 주고 빵도 주고 반죽 만지게 해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할머니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두 손이었어요. 우리 영감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병실 창문으로 할아버지 가족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제자리를 찾았어요. 가족의 품으로 따뜻한 곳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빵을 만들겠죠. 진짜 빵을, 사랑이 담긴 빵을.
병원을 나오니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어요. 저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동부공단을 지나갈 거예요. 비어있는 벤치를 보겠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갈 곳으로 돌아갔고 저도 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새벽의 시간들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거예요. 따뜻한 커피와 빵, 그리고 서로를 위로했던 그 순간들이요. 1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가 퇴원하셨고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으니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장소는 한결제과 기념관이었습니다. 기념관은 도심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있었어요. 붉은 벽돌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주차장에는 벌써 여러 대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인 것 같았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달콤한 빵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복도 벽에는 한결제과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끝에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죠. 안내를 받아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냄새가 더 진해졌어요. 밀가루 냄새, 버터 냄새, 그리고 구워지는 빵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마치 진짜 제빵소에 온 것 같았습니다. 지하 작업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옛날식 돌 오븐이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었고 나무 작업대와 반죽 기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중앙에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흰 제빵사 모자를 쓰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밀가루가 조금 묻어 있었고 손에는 반죽이 들려 있었죠.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아, 왔구나, 젊은이.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 미소가 너무 밝아서 저도 모르게 같이 웃고 있었죠. 할아버지 옆에는 할머니와 준호 씨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아버지가 직접 빵을 구우시는 날이거든요. 준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븐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오븐 문을 열자 뜨거운 열기가 확 퍼져나왔죠. 할아버지가 온도계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80도. 딱 좋네. 할아버지가 반죽을 든 철판을 오븐에 넣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어제까지도 빵을 굽던 사람 같았어요. 오븐 문을 닫고 타이머를 맞추는 손길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났죠. 15분이면 돼. 그동안 차나 한잔하자. 우리는 작업실 한쪽에 마련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해온 차를 따라주셨어요. 따뜻한 홍차 향이 빵 냄새와 어우러졌죠. 이 오븐은 우리가 처음 가게 열었을 때 쓰던 거예요. 기념관 만들면서 복원했죠. 준호 씨가 오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븐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기셨어요. 이 오븐으로 첫 빵을 구웠을 때가 생각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 치고 발효시키고 구워내고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지.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빵 냄새 맡으며 일어나는 게 행복했죠. 우리 아이들도 그 냄새 맡으며 학교 갔고 그때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오븐으로 갔어요. 장갑을 끼고 오븐 문을 여는 순간 구수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이 냄새야. 이 냄새. 할아버지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철판을 꺼내자 황금빛으로 구워진 빵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팥빵이었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색 표면에 참깨가 박혀 있었죠. 할아버지가 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톡톡 두드려보고 냄새를 맡고
무게를 가늠해 봤어요. 그리고는 반으로 쪼갰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속에 팥이 보였어요. 완벽해. 할아버지가 빵 한 조각을 제게 건넸습니다. 먼저 먹어봐. 내가 첫 번째 손님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빵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맛에 놀랐어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 무엇보다 팥에서 느껴지는 정성이 대단했죠. 이게 진짜 단팥빵이구나. 제 말에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가족들도 하나씩 빵을 들고 맛을 봤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 맛이야. 아버지가 옛날에 만들던 그 맛이에요. 준호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물을 훔치셨어요. 50년 전 그 맛 그대로네요. 우리 영감, 아직도 솜씨가 그대로네. 할아버지가 오븐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냄새, 이 온도, 이 소리. 다 살아있어. 내 손도 아직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네, 젊은이. 자네가 내 손을 깨워줬어. 반죽을 다시 만질 수 있게 해줬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원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기회를 드렸을 뿐이에요. 할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빵을 구울 거야. 팔지는 않고 그냥 만들어서 나눠주려고. 복지관이나 보육원에.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짜 빵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었어요. 돈이 아니라 나눔을 위한 빵. 그게 할아버지가 추구하는 진짜 빵이었죠.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기념관 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작업실을 환하게 비췄어요. 할아버지는 또 다른 반죽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엔 크림빵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잠시 길을 잃었을 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는 더 큰 의미를 담아 빵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작업실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반죽과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하얀 밀가루 가루가 날리는 가운데 행복한 표정으로 반죽을 치대고 계셨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는 한참을 서서 바라봤습니다. 빵 굽는 할아버지.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장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준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내용이었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대요.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낫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활기차게 빵을 구우셨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저는 할아버지 댁을 찾았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2층 집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정원이 있었고 가을 국화가 노랗게 피어 있었죠.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많이 수척해지신 모습이었어요. 눈가에는 그동안 못 봤던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죠. 어서 와요. 우리 영감이 기다리고 있어요. 2층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 방문을 열자 창가 침대에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야위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젊은이 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가져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보온 용기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갓 구운 단팥빵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방법대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죠.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빵을 만져봤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는지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가 만든 거니? 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팥도 직접 삶고 반죽도 손으로 치댔어요. 할아버지가 빵을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향기를 맡았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반짝이며 생기가 돌았어요. 이 향기, 이게 내가 찾던 거야. 할아버지가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었어요. 눈을 감고 온전히 맛에 집중했죠. 그리고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만들던 맛이야. 정확히 그 맛이야.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수십 번을 실패하고 다시 만들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정직한 맛, 사랑이 담긴 맛을 내기 위해서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 앉으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서 부축했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결아, 한결아.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준호 씨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한결은 아버지가 첫 손자에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제 아들이죠. 지금 미국에 있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빵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빵을 만들자. 그게 우리 회사 철학이었지. 한결같은 맛, 한결같은 정성.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찾던 한결이라는 단어. 그건 사람 이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평생 철학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늘고 약한 손이었지만 온기는 여전했어요. 고맙네, 젊은이. 넌 진짜 반죽을 아는 사람이야. 빵에 마음을 담을 줄 아는 사람이지.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거친 손의 감촉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진짜 빵이 뭔지 알려주셨잖아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쉬는 것처럼 보였지만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영감, 영감.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저 입가에 미소만 머금고 있을 뿐이었죠. 준호 씨가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요. 할아버지의 손에는 여전히 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단팥빵이요. 마치 그 빵과 함께 떠나시려는 것 같았어요. 의사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죠. 할머니가 울면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감, 좋아하는 빵 냄새 맡으며 갔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지.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빵을 든 채로 미소를 머금은 채로 떠나신 할아버지. 그보다 더 아름다운 마지막은 없을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을 떠올렸습니다. 넌 진짜 반죽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 말이 제게는 최고의 칭찬이자 유산이었어요.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마치 할아버지가 가신 길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남기신 빵의 정신,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정직하고 따뜻한 빵을 만들며 살겠습니다. 그게 할아버지께 드리는 제 약속이에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배송을 나갔어요. 동부공단을 지날 때마다 그 벤치를 바라봤죠. 비어있는 벤치가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추억이 깃든 특별한 장소가 됐어요. 준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장학금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제빵 기술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금이었죠. 그리고 저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결제가 본사를 찾아갔더니 준호 씨가 작은 상자를 건네줬어요. 열어보니 낡은 가죽 장갑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사용하시던 제빵 장갑이었어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주고 싶어 하셨어요. 진짜 빵을 아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고. 저는 장갑을 손에 끼워봤습니다. 크기가 딱 맞았어요. 오래된 가죽 냄새와 함께 희미한 밀가루 향이 났죠. 할아버지의 손길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배송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빵을 만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정성을 다해서요. 그리고 그 빵을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반죽의 감촉을 느끼고 발효되는 시간을 기다리고 오븐에서 구워지는 냄새를 맡으며 할아버지를 떠올렸죠.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았어요. 오늘도 새벽 배송을 나갔습니다. 트럭 조수석에는 할아버지의 장갑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보온통에는 제가 만든 단팥빵이 들어 있었죠. 동부공단 입구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에 몸을 떨고 있었죠. 마치 몇 달 전의 할아버지처럼요. 저는 트럭에서 내려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커피와 빵을 건넸어요. 청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추운데 따뜻한 거 드세요. 청년이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직접 만든 거예요. 한 분이 가르쳐 주셨죠. 저는 벤치에 앉아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아 상경했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어서 여기서 밤을 새웠다고 했죠. 저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기억을 잃고 헤매던 한 노인이 어떻게 다시 자신을 찾아갔는지, 빵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연결했는지, 청년은 조용히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트럭으로 돌아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청년은 빵을 들고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었어요. 희망이 보이는 표정이었죠. 차를 출발시키며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빵 냄새가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찾던 그 냄새였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직한 빵은 사람의 마음을 굽는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였고 따뜻함을 전하는 매개체였죠. 조수석의 장갑을 바라봤습니다. 낡고 닳았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장갑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오늘 만난 청년도 우리 모두가 할아버지의 빵을 이어가고 있어요. 차 안에는 여전히 빵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의 향기와 함께 퍼지는 그 냄새가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다음 배송지로 향했습니다. 이제 저의 하루는 빵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빵으로 끝나죠. 할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매일 빵을 만들며 살아갈 거예요. 정직하고 따뜻한 빵을 만들며 사람들의 마음을 굽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할아버지께 배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니까요.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지만 이제 그 차가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날 때마다 저는 그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손끝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며 오늘도 생각하죠. 진짜 빵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운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따뜻한 빵이 될 수 있다는 것을.